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현재 구간의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2680선 그리고 839선까지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시장 코멘트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임순재 대표님 시장 코멘트 받아볼게요. 시장 흔들림, 지금 외국인 현선물 매도 기조도 있고 뭐 살 게 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 그런 기준금리 인하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금리가 11월 달 정도에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제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성장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지수 자체가 그렇게 뭐 2,700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그렇게 막 빠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이 종목 저 종목 튀는 현상도 또 강해지다 보니까요. 전략 세우기 고심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과연 메이저 수급 주체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그 시선 이어가 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1위는 SK하이닉스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은 저희 화장품부터 보고자 합니다. 5위권에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네요. 오늘 또 투자 리포트도 있었고 코스맥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좋은데 TP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관 순매수 역시 한국콜마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APR까지. 이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또 미용기기, 하이브리드 성격이 좀 있는데 화장품주 현재 흐름 한번 볼까요? 오전장부터 시장의 흐름이 조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켜줬던 쪽은 이 화장품입니다. 뭐 브랜드, ODM, OEM 상관없이 일제히 흐름이 좋아서 역시 믿을 건 화장품인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차 의원님. 실적이 찍히니까 강하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제 또 5월 말이면 이제 우리 몇 밤 자고 나면 또 수출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볼까요? 일단 화장품이라는 재화를 한번 보죠. 일단 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려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실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것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그들이 그냥 무엇을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흔들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결국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다양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실적을 봐야 되겠죠. 화장품의 실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탈중국 이후에 다시 중국과 이제 손을 좀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고요. 화장품이 갖고 있는 재화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면은 매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먹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가끔 먹는 게 라면이죠. 그쵸. 근데 화장을 매일 안 하시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죠. 특히 이제 기초 같은 경우 색조야 뭐 주말에는 안 한다 하더라도 기초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안 빼먹을 수가 없죠. 아침에 하고 지우고 그건 색조고 매일 바르는 게 화장품이죠.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게 한 번 사용하면 계속해서 쓴다라는 개념들 더군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신흥 시장이 있죠. 첫 번째 신흥 시장은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죠. 이 더운데 화장을 한다? 남성분들은 잘 이해 안 가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지금 화장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안 했던 부류예요. 이런 분들이 화장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또 하나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여러분들이 보시죠. 불황이면은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성분들의 치마가 짧아진다라는 거, 두 번째로 화장이 짙어진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장품에서 가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이 색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두저도 힘들면 차라리 ODM을 해라. ODM은 자기 이름을 감춘 상태에서 중국, 미국 다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일단 화장품 실리콘툴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화장품주들이 차트가 아직 안 꺾였어요. 네. 차트가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유일하게 차트가 그나마 살아있다. 그나마가 아니라 유일하게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없다. 그렇다면 쭉쭉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께서도 화장품 긍정적인지 궁금하고, 사실 클래시스도 미용기기 단에 있어서는 시총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도 해외 수출이 많이 찍힐 수도 있고 또 소모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대를 같이 해도 괜찮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뷰 갖고 계실까요? 네, 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관련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신제품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기 자체가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소모품의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5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뭐 회사의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신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실적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이유도 실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여러분 실적 키워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확장시켜서 한번 코멘트 받아봤고요. 이제 다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1위 종목 SK하이닉스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차 의원님, 모건 스탠리 쪽에서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33%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관련주 아시아권 종목 가운데 리스트를 몇 개 좀 제공을 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이름은 또 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엔비디아, AI 뭐 다 통틀어 나서도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좀 뽑는 기류는 충분해 보입니다. 한미반도체랑 같이 상방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구간인가. 그 여름까지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 소매도 짧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산업은 내후년까지 간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리 어느 정도 선에서 엑시트를 하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일단 삼성이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3 2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납품하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SK하이닉스가 납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SK하이닉스가 HBM4를 현재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예. 뛰고 있고, 여기에 절대적인 강자가 누구죠?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만 손을 잡으면 이 문제는 단숨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본드 기술이 한미반도체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건 거의 뭐 ASML과 같은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것들이 SNS에 유통이 좀 되고 있죠. 삼성이 일단 과연 한미반도체랑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라는 그렇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도와주고 있죠.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지금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뭐 같이 들어가는 쌍인 HBM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다른 곳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좀 더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반도체를 만들겠다. 지금 SK하이닉스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HBM에다가 여기서 이제 NPU 기능을 넣겠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가는 기업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제 격차를 쫓아내겠죠. 애플 실리콘이 지금 W나 M 시리즈 지금 현재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애플 실리콘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온디바이스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ARM 기술과 TSMC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현재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고 높은 지위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이 저 독주는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쿠다라는 언어를 혹시 아시는지요? 쿠다 언어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를 장착한 기계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양한 걸 쓰실 텐데 이 쿠다라는 것은 AI 개발자들이 모두 다 씁니다. 그러면 다른 개발자들이 다른 반도체를 쓰려면 쿠다 언어 말고 다른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다라는 개념이죠. 자, 저는 아직까지 대세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반드시 두 가지는 여러분들 염두에 주세요. 반드시 경쟁자 나타난다. 두 번째, 반드시 포화 상태는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것을 팔아도 되지 지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간다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단계죠. 언젠가 들어올 겁니다. 그 언젠가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기 어렵다라면 여전히 하이닉스에 집중하신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8만 원대 넘었을 때 9만 전자 가는 것보다 20만 닉스 가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20만 닉스 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직 이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1,100불 가니까 하이닉스는 21만 원 가네요, 여러분.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인데 이 소매가 좀 더 길어질 때까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추가 동력은 계속해서 프로시선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 대표님, 자, 지금 또 순환이 돌고 있는 쪽도 있긴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노조 첫 파업 네. 이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까지 같이 그러니까 있죠. 그 이슈도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심리적인 거고요. 게다가 네. 일부 본인의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심리적으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HBM3E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3E에 지금 납품이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HBM3E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의문을 계속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현재 하고 있는 초격차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AMD와의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AMD가 AI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낮고요. 게다가 또 AMD와 협력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월 12일 날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거기서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리사수 CEO가 쏘아 올린 공, 과연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 그것은 6월 중순이라는 점. 그리고 6월 중순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 의원님, 일전에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액분이요. 6월 10일경 월요일 장에 미국장이 엔비디아 액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진짜 엔비디아 사러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주가에서 10분의 1 돼버리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되면 거의 우리가 13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되면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3주 팔면 예. 엔비디아 한 주, 그쵸. 2주 정도 살 수 있죠. 자, 이런 지금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왜 같이 가냐면 엔비디아의 GPU는 계산만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HBM은 옆에서 단기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1 더하기 1하라 1 더하기 1 이게 HBM,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 GPU가 팔리면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개인 주주라면 좀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낼 겁니다. 어느 세월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라면 차라리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샀다가 다시 나중에 성공할 때 삼성전자를 사라.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들이 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해지자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할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SK증권에서 나온 게 삼성전자가 영세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세 기업이 아닌데 왜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죠?
자체 테스트는 통과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은. 그걸 TSMC가 하고 있는데 까다롭게 했다라는 건데 아니 그건 당연한 사회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뭐 옹호한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투자자는 냉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운전 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자제분들 키워봤습니다만 자제분들이 항상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잘 보겠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러셨죠? 근데 기말고사 때 공부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게 된다라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액부는 삼성전자한테는 개인 투자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의 우리가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욕 현지 시간 6월 10일 액분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 파운드리 포럼 관련해서도 6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요즘 시장에요, 임 대표님. 최근 뜨고 있는 키워드가 HVAC라고 냉난방 공조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공을 쏘아 올렸죠. LG전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어제 한번 큰 흐름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에서도 LG전자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 프로이시선 얘기 나왔을 때는 데이터 센터로 뚫을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추세 볼게가 어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단독 뉴스였긴 했지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뭐 그거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냉난방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의 원체 이제 발열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발열을 어떻게 이제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관련된 공조 시설을 잘 만든다라는 건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조 관련돼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뭐 새롭게 나오는 그런 기술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술의 이제 매출처가 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데이터 센터야 뭐 한 군데 뭐 또 뚫었다라고 해서 그게 모든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오늘 주가 오름세로 막 그 정도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 셀의 시점 좀 잘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멘트 잠깐 있으시다고요? 지금 제가 좀 예. 원뜻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75,000원에 깨지면 예. 상승 추세선이 깨져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죠. 일단 수급 논리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상승 추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만약에 하락해서 75,000원 이하로 하회한다면 내일이라도 추세선이 깨질 수 있고 이 추세선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깨지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수급상의 꼬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이거 차트만 놓고 분석하는 거고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이 부분을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 75,000원 라인이기는 하거든요. 이거 한번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시가 움직임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멘트 받아봤고요. 이어서 6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애플이요.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던데요. 바로 기관 순매수 1위 종목 BH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 이노텍도 같이 움직이니까 1번, 6번은 그냥 뭐 애플 이야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임 대표님,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지금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자, 지금 구간 자리 어떨까요? 일단 뭐 BH 같은 경우 단계 좀 올랐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선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강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NPU가 그 퀄컴 거만큼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온 디바이스 AI에 소프트웨어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새로운 이제 GPT-4.5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능이 아마 지금 애플 아이폰에 지금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많아진 거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애플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기술이 아마 선보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의 판매가 다시 이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막 아이폰이 판매가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BH나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 안에 온디바이스 AI의 뭐 번역이나 이런 관련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플리토 같은 뭐 AI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볼 기업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 잘 이렇게 등재를 시켜 놓으시고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4위 종목 볼게요. 알테오젠. 자, 우리 차 위원님께서 또 월수금 나와주신 덕분에 외국인이 연일 담기도 하고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온일의 컵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차트 지금 구간에서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컵의 모양이 좀 예쁘게 마련이 된 걸까요? 아니면 저희 믿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HLB가 질주하는 동안 알테오젠은 좀 쉬었거든요.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을 제가 온일의 컵이라고 그랬는데 알테오젠이 온일의 다른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일단 좀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좀 그 주봉으로 봤을 때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이 정도 된다라면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그렇지만 일단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형국에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플로우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기대로 올랐던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앞서 인순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휴대폰 같은 경우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판매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 마감으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삼성바이오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CDMO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실적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오늘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는 지금 단계라면 한번 이익을 좀 실현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차트는 살아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게 상승으로 전환할 것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농후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올라가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테오젠 봤는데요. 임 대표님 사실 근데 다른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주인데 글쎄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제 이 추세를 1분기 때의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지 개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요? 개별 이슈 단위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HLB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좀 출렁거림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코가 뭐 이번 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회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뭐 태국에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이런 뭐 기술 이전이나 아마 수출 관련된 부분이 아마 나올 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라는 큰 발목이 제약바이오 앞에 거대한 산처럼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튀는 종목이 있거나 특징 종목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